자, 여러분은 지금 총각내 우리 이영석과 그리고 소통 테이너 오동철이 함께 진행하는 꼴찌들의 통쾌한 승리 꼴통쇼 함께 듣고 계십니다. 전국의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듣지 않는 방송. 맞습니다. 54회. 들을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58세 이상은 못 듣게 돼 있어.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에 시자 들어가신 분은 들으실 수가 없는. 네. 자, 아무튼 우리 윤서정 마스터. 고등학교 때 별명 죽순이. 네. 2부부터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독서실 죽순이. 네. 네. 어릴 때 여러분 아버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실 부모님 밑에서 여러분 세바시를 보시면 우리 윤서정 대표의 아버지 이야기 들으실 수 있고요. 오늘은 밝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네 진짜로. 왜냐면 여태까지 제가 너무 슬프게 생각했었는데 사실 그분 때문에 저희 아버지 때문에 제가 있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정신병원에 수감이 되셨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제가 살았던 동네는 너무너무 작은 동네였고 그러니까 금방금방 소문이 날 수 있는 한 번은 제 생일날 아버지가 저를 정신병원에 초대해 주셨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철창을 몇 개 넘어서 가야 되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같이 정신병자분들이랑 같이 그 환자분들이랑 같이 커다란 하얀 색깔 케이크에 초를 켜고 계시더라고요. 그 초를 불고 2시간 뒤에 저는 친구들이랑 생일 파티를 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사람들이랑 내 얘기를 진짜 한 적이 없어요. 과거를.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내가 느끼는 감정 그 어떤 것도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딱 꺼내놓진 않았던. 그렇죠. 왜냐하면 어차피 넌 내 마음 이해 못해 라고 생각해서 늘 벽이 굉장히 많이 쳐져 있었었죠. 그래서 아버지가 정신병에 걸리시고 나서 집안이 폭삭 무너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번은 아버지가 구치소에도 수감이 되신 적이 있어요. 병원에 가시기 전에. 병원에 가시고 나서 퇴원하고 어느 정도 일상생활을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아버님이 구치소에 있다는 연락을 받고 갔는데 진짜 거기서 죄수복을 입고 있는 아버지를 봤어요. 근데 아버지의 죄명은 돈 200만 원이 없는 거였었거든요. 자동차 범식금 200만 원이 없어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아버지를 보고 난 다음에 되게 추운 겨울이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겨울을 되게 싫어해요. 그리고 네이버를 되게 싫어요. 왜냐면 제 네이버에 검색했거든요. 구치소에 반입 가능한 음식은 다 된대요. 그래서 내 주머니에 있는 5만 원 다 털어서 이만큼 사갖고 갔는데 아무것도 반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네이버 지식인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그 어떤 새끼 올린 거예요? 초딩들이 올린 거죠. 그런 새끼 잡아서 진짜 양파를 눈을 비벼야 돼요. 양파는 반입이 가능하게끔 해줘야지. 그래서 진짜 그때 거기서 그걸 들고 나오면서 결심을 했어요. 나는 이렇게 비참하게 살지 않겠다. 그 200만 원이 부족해서 정말. 제 친구는 200만 원짜리 가방을 들고 나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그럼 집에서 큰 딸이세요? 네. 동생도 있으세요? 있죠. 몇 분 계세요? 한 명. 한 분. 남자분이요? 남자요. 그럼 우리 남자 동생도 우리 누나의 그런 마음이나 누나의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이해하고 잘 따라오는 편이에요? 아니면 어떠세요? 동생은 잘 따라오는 편인 그러세요? 것 같고 그때 당시에 동생은 막 이렇게 일에 관여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저 혼자 구치소 같은 데도 갔어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굉장히 현명하게 저를 잘 이끌어 주셨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주셨던 행운은 항상 매 순간마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게 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다못해 작은 실패를 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늘 어머니께서는 네가 태어난 이유가 있을 거야라는 얘기를 저한테 귀에 귀딱지가 박히도록 해주셨었어요. 소정이 네가 태어난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제 믿음을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진짜 믿음은 결국 요즘 친구들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가장 큰 문제가 내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계속 누군가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진짜 믿음은 내가 잘 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순간에 What is this here teach me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이 순간이 나한테 가르치려고 하는 게 뭘까? 그걸 엄마는 항상 습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분명히 그렇게 됐는데도 너한테는 이유가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해주셨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우리 윤 대표님도 그렇지만 뭐 저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의 모습이 우리가 그거를 에너지로 그걸 밑바탕으로 우리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어떤 바뀌는 원동력이라고 말씀드리지만 바뀌지 않고 우리도 만약에 우리 윤 대표님이나 저랑 계속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으면 그거는 그냥 나한테 항상 하나의 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살면서 지금 우리 대표님 말씀하시지만 그런 것들이 나중에 나의 에너지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네. 아셨죠? 자,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아니 그러면 그때 이제 난 그래 난 이제 200만 원에 굴하지 않는 삶을 살 거야. 그리고서는 그러면 가장 먼저 했던 게 어떤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런 결심을 하시고 나서. 그때가 이제 고3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솔직히 민속수협에 말해서 가서 술 먹기 전에. 네. 그러니까. 네. 그때 당시에 제가 제일 비참했던 건 뭐냐면 저희 아버지는 좋은 대학교에 좋은 대기업 출신이었다는 네. 거예요. 심지어 집에 재산도 꽤 있으셨어요. 네. 근데 그게 한순간에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대학과 기업이 굉장히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내가 대학을 나와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네. 우리 아빠도 좋은 대학 나왔는데 기업에 가서 요즘에 이번에 KT에서 7,000명 구조조정 당했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네, 8,000명인가요? 네, 8,500명. 8,500. 그거 중요하지 않아. 구조조정 중에. 네. 네. 근데 문자로 통보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현실이라면 한 번은 제가 그 신사동 언저리에서 떡볶이를 먹는데 거기서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정말 무더운 여름이었어요. 네. 너무너무 무더운 여름인데 아주머니가 땀을 여기 가슴 아래까지 흘리고 계신 거예요. 너무 열심히 일을 하시는 거죠. 그보다 열심히 일하실 수는 없었을 거예요. 네. 근데 그때 시간이 저녁 6시였나? 네. 제가 그때 너무 안쓰러워서 제가 원래 3,000원어치 사 먹으러 갔다가 2만 원어치 사 갖고 왔어요. 근데 아주머니가 제가 첫 손님이라는 거예요. 네.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혹시나 해서 네. 떡볶이를 먹어봤어요. 네. 너무 맛이 없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서 인생을 깨달았어요. 네. 이게 현실이구나. 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맛이 없으면 가지 않는구나. 네. 그렇다면 내가 대학을 나와봤자 네. 저 같은 경우는 자퇴생이니까 네. 대학을 나와봤자 내가 실력이 없으면 저 사람들은 다 뒤돌아서는구나. 열심히 하는 건 소용이 없구나. 네. 잘해야지. 상대의 필요를 읽어주지 않으면 맞아. 언젠간 누군가한테 우리 아빠처럼 비참해질 수 있겠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제 교육의 모토는 저는 성인 교육만 하거든요. 네. 저는 성인 교육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게 뭐냐면 진짜 세상을 있는 그대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얼마만큼 사람들이 냉정하고 약육강식의 세계이며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가. 제 목표는 사람들을 비참하지 않게끔 하는 네. 거예요. 예전에 내가 그 비참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우리 대표님 지금 말씀한 것처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분이 우리나라에 너무너무 많으세요. 근데 그들이 왜 그 삶을 못 벗어나냐면 생각하지 않고 일해서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하시는 일을 내가 물 하나를 옮기는 일을 하더라도요. 이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일을 하셔야 돼요. 생각하지 않고 일을 한다는 건 뭐냐면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일한다는 건 뭐냐면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셨죠? 좀 이렇게 움직이게 하잖아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맞아요. 자,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이거 마를 때까지. 자, 와 윤석열 대표 오늘 이야기 한마디 한마디가 진짜 지금 꿈틀꿈틀 거리시죠. 네. 그죠? 그러면 처음에 그러면 인큐베이팅이라는 걸 딱 바로 시작하신 거예요? 딱 그건 자퇴하자마자 대학. 아니에요. 대학은 뭘 전공하셨어요? 저 관광개발학. 관광개발학. 네, 저는 경기대학교 관광개발학과 네. 출신이고 저는 저희 교수님을 굉장히 많이 사랑합니다. 왜요? 아니 그만두고 나와서 네. 저를 되게 많이 예뻐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배신자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어느 아니 날 근데 궁금한 방송에서 건 얘기하려고. 나이트클럽 다니다가 그러니까 네. 술 먹다가 어. 금연도 조금 하셨다가 금연 안 했어요. 금연 안 하셨어요? 그건 안 하셨네. 네, 금연이 아셨어요. 아니에요. 그, 그러다가 담배 안 폈어요. 네. 갑자기 이거 생뚱맞게 야 내가 애들한테 이걸 한번 해봐야겠다. 이걸 변화를- 이런 생각을 왜 가시지? 그러니까. 근데 얘기가 되게 굉장히 긴데 특이한 그거 생각. 길어도 상관없어요. 네. 시간은 저희가 알아서 관리할게요. 솔직히 말해서 네. 저는 많은 분들이 나와갖고 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건 다 거짓말인 것 그렇지. 같아요. 여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한 아, 명도 그래요? 없어요. 네. 이게 다 하다 보니. 맞아 하다 그러니까. 보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네. 이제
정말 우연 속에서 발생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 안에서 평범한 사람과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의 차이는 질문을 하는 거 아닌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열심히 일하는 것과 잘하는 것 그 사이에서는 생각하는 사람이 움직인다고 하셨잖아요. 영석 형님께서. 근데 생각하는 방법을 우리는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네요. 맞아. 늘 주입식 교육만 받으셨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꼴통 같은 사람들이 잘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주입식 교육에 익숙해져서 계속 똑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사회를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렇게 막 요즘 친구들은 주변 사람 의식을 딱 신경 써서 맞아. 그 룰대로 살아가잖아요. 정통으로 이렇게 가는데 제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됐었던 계기는요. 진짜 긴데 괜찮나요?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지금 표정도 보세요. 길어도 괜찮아 이런 표정이. 이러면서 40초가 지나갔어요. 저는 사실 맨 처음에 이 일을 하게 됐었던 계기는 우연히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진짜 친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걔네들이 다 한 번에 어학연수로 간 거예요. 한꺼번에 그냥. 셋이서 다녔는데 둘 중에 둘이 어학연수 갔어요. 난 이제 혼자 남았어. 나 혼자 남았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어학연수 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공부를 못했던 건 아니에요. 독해갖고 보시면 여기 손가락이 이렇게 움직여요. 뼈가 다 탈골돼갖고 어머. 공부를 머리가 안 좋으니까 집중력이 안 돼서 다 모든 걸 필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공부를 해서 나는 그래 내가 할 수 있어 독하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어학연수를 가지 않으면 취업이 안 되는 때였어요. 근데 애들이 다 어학연수를 가니까 엄마한테 가서 졸랐어요. 나도 어학연수 보내달라고 필리핀이라도. 근데 너 필리핀 보내줄 500만 원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그 은둔형 외톨이처럼 울기만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가 오셔서 그러면 너 제가 맨날 제가 관광 개발학과라 했잖아요. 근데 한 번도 비행기를 안 타봤어요. 그러니까 비행기 태워줄 테니까 학교만 복학해라 해서 이제 일본 여행을 그 개강을 일주일 앞두고 갑작스럽게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근데 이제 그 공항까지 가는 버스 안에서 사고가 나요. 왜? 어떤 사고가? 버스 사고가. 그래서 이제 튕겨 나가 갖고 엉덩이 뼈가 부러졌어요. 근데 제 생애 첫 일본 여행이잖아요. 엉덩이 뼈가 금이 간 상태에서 갔어요. 어머. 부러졌는데. 가능해요. 아니 부딪혀서 버스 바깥으로 튀어 나갔는데. 아니 그 버스 안에서 여기서 안에서 이게 갔는데. 가능해요. 왜냐면 이렇게만 안 앉으면 되거든요. 걸쳐 이렇게 앉으면 가능해요. 내가 보니까 한쪽 면적이 좀 크세요. 그러니까 면적이 작으면 불편한데 한쪽이 크니까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조건이 집안에 있는 돈을 다 털털 털어간 거기 때문에 학교에 복학해서 열심히 학교를 다니겠다는 거였어요. 왜냐면 저희 집에서는 휴학이나 이런 게 절대 용납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갔다가 일본에서 돌아왔는데 제가 돌아온 사이에 일본에 갔었던 사이에 꼭 들어야 되는 필수 수업이 폐강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걸 수업을 안 들으면 졸업이 안 되는. 그래서 굳이 다닐 필요가 없는. 그리고 또 그날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너무 쑤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당장 입원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입원을 했어요. 근데 저의 머릿속에는 절대 휴학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 왜? 우리 주변에서 선배들이 그랬거든요. 계획 없는 휴학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휴학을 하게 되니까 완전 멘붕. 그때 당시에 제가 입원복을 입고 하도 옆에 있는 그 나일론 환자분이 용하다는 무당한테도 찾아가 봤었어요. 내 미래를 알려달라고 막 이 정도로 불안했었었는데 그게 제 인생을 바꿨었던 시작이었어요. 그러면 일본은 얼마 동안 갔다 오신 거예요, 여행을? 일본이요? 4박 5일? 4박 5일? 그러니까 그 여행이 아니라 여행이 아니라 그때 일이 틀어졌던 것이. 폐강되고 갈 곳이 없고 그냥 내 스스로가 그냥 멘붕된 상태. 그렇죠. 근데 사실은 본인 모르고 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고 간 거죠. 근데 정말 일이 틀어질 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이 안 될 상황에 늘 생각해요. 이건 나를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 왜냐면 일이 틀어질 때마다 일이 더 잘 되게끔 되더라고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말 이 순간이 나를 내가 해야 되는 일로 끌어가 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럼 뭘 해야 될까 하다가 영어를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을 해요. 근데 영어 공부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서점에 갔는데 그때 당시에 한국에서 영어 공부하는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때나 지금이나 제 신조는 뭐든지 최고한테 배워야 된다. 최고는 누군가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 분야의 전문가면 네가 이걸로 얼마를 벌었는지 말해봐라. 그래서 그럼 최고는 돈을 많이 번 사람일 거야. 그래서 가장 그 국내에서 영어 공부해서 가장 돈을 많이 벌었다는 분한테 딱 갔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 가서 영어 공부를 이제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갔더니 진짜 단군 일의 최대 수강생의 선생님이신 거예요. 네. 난 거기에만 가면 뭐든지 해결될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갔더니 저는 알파벳 B랑 D를 헷갈려하는 그런 친구인데 네. 뉴스를 다 외워오라는 거예요. 어머. 근데 이거 불가능이잖아요. 네. 그래서 같이 갔던 친구는 도망갔어요. 근데 저는 믿을 구석이 없으니까 그러면 저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그분이 그때 당시 저한테 네가 1000시간 동안 영어 공부를 하면 영어 천재가 된다는 거예요. 네. 저 같은 경우에 또 누군가 한 명을 믿으면 되게 맹신하는 그런 스타일이죠. 네. 그래서 그 말을 믿고 6개월 동안 1000시간 동안 영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1000시간 동안 영어 공부를 할 때 절대 누군가한테 물어보지 않았고 네. 직접 그 선생님한테 가서 제 존재를 알리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계속 와서 선생님한테 뭔가 질문했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왜?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막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수업을 하는데 숨을 헐떡헐떡 거리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수업을 할 때마다 몰래 그분이 6시 20분 수업이 첫 수업이었는데 6시에 가서 그 음료수를 몰래 갖다 놨어요. 우렁각시처럼. 네. 그리고 1000시간을 채웠을 때 네. 편지를 썼었어요. 그랬더니 그 편지를 받으시고 선생님께서 너무 놀라신 거죠. 네. 1000시간 하라고 했는데 했던 사람이 제가 처음이니까. 그래서 너는 너 자신을 감동시켰고 나를 감동시켰다. 이제는 세상을 감동시킬 차례다 해서 한양대 영어 강사를 시켜주신 거예요. 23살짜리 애한테. 네. 박수 한번 주세요. 그게 이제 제가 이 교육업에 뛰어들 수 있었던 첫 번째 계기였었죠. 처음에는 영어 강사로 시작하신 거예요? 네, 처음에 영어 강사였어요.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저번 주 제가 페이스북에도 글을 썼지만 우리는 너무너무 훌륭한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네. 부모이고 스승이고 우리가 내비게이션 따라서 목적지 가면 너무 쉽게 갈 수 있는데 우리 그걸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가장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건요. 길을 걸어본 사람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잘 뭐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아까 우리 선생님이 우리 대표님이 뭐 공고 나왔기 때문에 나는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를 사실은 이 사회는 어떠냐면 통계로 나누는 거예요. 통계. 이 사회는 통계거든요. 명문대 나온 애들이 성공할 확률이 더 높은 거 뭐냐면 통계상 더 많은 것 뿐이에요. 그럼 좋은 대학을 아니면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성공 못하냐? 아니에요. 되게 많아요. 네. 다만 통계상 이 사람보다 적을 뿐이죠. 적을 뿐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빨리 선택하세요. 근데 대부분 애들이 삶을 어중충하게 살아요. 어중충하게. 이것도 아닌 새끼들이 이것도 아닌 새끼들이. 이런 새끼들은요. 정신 차리라고요. 순무를 머리 때려야 돼요. 자,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아니 그러면 이제 영어 강사의 길을 어땠어요? 영어 강사로서는? 영어 강사로서 아니 정말 영어가 1000시간을 하니까 정말 국내에서도 충분히 되던가요? 솔직히 그거 구라뻥이에요. 1000시간에서 어떻게 영어가 늘겠어요. 모든 게 다 시간의 세례인데 네. 제가 그때 영어 강사를 할 때 잘 나가긴 잘 나갔어요. 왜냐면 저는 한 번도 영어를 공부할 때 누군가한테 질문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안에서 뭘 터득했냐면 네. 초보가 중수까지 가는 방법을 터득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배웠던 건 진짜 how to teach인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거를 가르쳐야 되는 것인가를 내 스스로를 가르쳐봤기 때문에 네. 상대를 가르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23살일 거예요. 23살에 엄마랑 아이랑 같이 하는 영어 공부방을 운영해서 월 700 정도의 순수익을 수익을 찍어보기도 했었고요. 네. 또 25 정도에는 이제 영어 강사로 억대 연봉으로 가보기도 했었었죠. 영어 강사로서는 나름대로 잘 나갔어요. 영어는 계속 하면 할수록 느는 거고 또 그 안에서 영어를 우리가 원어민을 당장 만날 필요 없잖아요. 초짜들이. 그렇죠.
투자들한테는 영어를 공부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네. 그걸로 나름대로 영어 강사로서는 괜찮았었죠. 와. 영어를 전공한 것도 아니고 외국을 가본 것도 아니고 그냥 선생님이 1000시간 공부해라 그래서 하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다가 왜 갑자기 이제 인재를 양성해야 네. 하는 이런 인큐베이팅이라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먼저 여기서 잠깐. 야 정말. 아니 영어 강사로 지금 억대 연봉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럼 맞아요. 그거만 계속해도 그렇죠. 삶이 뭐 더 네. 이상 우리가 원하는 최고의 삶이잖아요. 그럼요. 그럼 네. 인생 자체가 성문 종합 영어가 되는 그렇죠. 건데 어. 왜 그 길을 포기하고 네. 왜 우리 윤서정 대표는 네. 갑자기 인재 양성이라는 키워드로 맞이했을까요? 궁금하시죠? 잠시 후 3부에 이어가겠습니다. 자,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아우. 네.